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영어를 지향하는 강남쌤 리딩트리의 신은미 원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안 찍은 지가 꽤 됐는데 최근 들어서 친구가 보내준 이 하나의 메시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영상을 다시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3살부터 입시 열차 타는 학부모들 이제 멈춰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저는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자가 아마 이게 그 핸드폰을 캡처한 걸로 보이는데 4세고시 학부모님 올해 합격의 목표시라면 모의 테스트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4세고시를 준비하기 위한 3살짜리 아이들에게 보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좀 화가 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겪어본 아이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문자를 보다가 보니까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시험을 없앨 거면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추석 연휴 때 여행도 가고 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학부모님이 이 수험생 학부모,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수험생은 4세고시를 보려고 하는 3살짜리 학부모님의 의견을 적었는데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결국 이걸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첨을 하든 뭘 하든 나는 여기에 보내놓고 기관에 보내놓으면 아이가 영어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4세 고시를 보는 학원도 문제지만 4세 고시를 보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저는 사실은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학원이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교육자잖아요. 교육자면 교육을 하는 목표가 뭐죠? 그죠?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다음 세상을 짊어지고 갈 건강한 청년들을 키워내는 게 목표인데 4세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어떤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교육학에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아동의 발달 단계예요.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발달 단계에 따랐을 때 4세라는 나이는 우리나라로 4세죠. 미국 나이로 치면 2세, 3세일 거란 말이에요. 2세, 3세는 어떤 나이일까요? 이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 그 피아제라고 하는 스위스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이들의 인지 발달 단계를 4단계로 나누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써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2살에서 7살까지를 전조작기라고 해요. 전조작기가 그럼 어떤 때가 그냥 아주 간단한 예시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 간단한 예시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아기가 물을 보면 그냥 물이 있구나지만 이 전조작기 아이들은 이 물의 양 자체가 어느 게 더 많은지 어느 게 더 적은지를 가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아이는 이 2개의 물컵을 쥐고 있죠. 이 2개의 물컵 중에 넓은 거에 물이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긴 거에 물이 조금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게 7세에서 11세인데 2살에서 7살 사이에서는 대부분 그냥 긴 거에 물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으면 넓은 거, 넓이하고 높이 같은 거 구분을 못하고 그냥 높은 곳에 자기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많겠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전조작기. 이 전조작기 아이들은 왜 이걸 모르냐 하면 발달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시기는 세상을 탐구하면서 다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탐구하면서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나쁜지 어떤 게 옳은 행동인지 어떤 게 그른 행동인지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하면서 사회성을 쌓고 언어를 폭넓게 획득하고 이게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다양한 그 사회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정한 하나의 그 장소에 모여서 그냥 조금의 것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가 탐구하고 탐험하면서 돌아다니는 시기예요. 이 시기 아이들을 시험을 봐서 그 시험장에 앉혀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엇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뭐 비과학적기의 이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그 잠시 비과학적기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드리면 비과특기는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그냥 발달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가 비계라고 해서 우리 왜 건설 현장에 보면 이렇게 빔 같은 거 쌓아놓고 밟고 올라가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영어로 scaffolding이라고 하고 이를 비계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발달 단계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비과특기고요. 피아제는 그 단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연령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하면 아이의 발달 상황을 잘 아는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비계 역할을 해주면서 아이가 조금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단계 자체에서 아이들이 2세에서 7세 사이에 아이들은 그냥 여기에서 언어를 시도해보고 다양한 이 어떤 물체가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보고 사실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는 게 모두 다 옳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점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 시기에 내가 생각하는 걸 충분히 인정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건 정답이야, 이건 오답이야 이런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옳았던 경험이 남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깊숙이 생각해서 내가 옳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지 못해서 항상 뭔가 하나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희도 이제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아이들 생각해 보면 3살 때 영유 다니고 국제학교 다니고 이러던 친구들이 학원에 와요. 근데 학원에 오는 친구들 대부분 어떤 상태로 오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좀 아이들이 번아웃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지쳐서 오게 돼요. 이때 지쳐서 오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 선택하는 것 자체를 내가 옳아요? 내가 틀려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걸 굉장히 많이 기다려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고 반면에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요. 저희가 강남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4, 5학년 때까지 영어 공부를 최대한 미뤘다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출발선이 사실은 늦은데 그런데 이 친구들은 주변에 친구들이 하는 걸 보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습을 할 때 있어서는 학습하려고 하는 태도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도 좋아지기 때문에 받아들인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아이가 제대로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공부만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일찌감치 그냥 못하겠다고 그냥 누워버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의 케이스가 대기 만성형으로 길러나가기에는 훨씬 더 좋다 라는 거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학원 쪽에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머님들이 여기에 편중해서 타고 가시면 안 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게 나왔대요. 4세나 7세 고시를 그러면 시험을 보지 말고 선착순이나 추첨을 합시다. 이것도 옳은 방향은 아니에요. 만약에 선착순 한다고 쳐봐요. 그럼 그 선착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부모의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게 그죠?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자, 제가 이 기사가 되게 좀 눈에 들어왔는데 4세고시 논란의 이면에 국민의 81%는 조기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그리고 조기 영어가 필요한 것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언어를 가르친 입장에서 아이들 레벨을 이렇게 나눠 놓다 보면 사실은 만약에 같은 점수대를 가지고 여러 개의 학년의 반을 배치를 해놓고 나면 제일 어린 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그럼 이거 왜 그럴까? 조기 영어가 잘 노출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건데요. 이 조기 영어, 언어도 감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조금 받아들이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신문들을 그냥 사세고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뽑다 보니 뭐 여러 그 신문사들의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신문사의 성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내용만, 제목만, 타이틀만 가져왔다는 거 일단 혹시 논란이 있을까봐 말씀
말씀을 드리고요. 81%가 생각하는 조기 영어 교육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하는 게 맞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학원을 이용하는 건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관심을 영어에 주진 못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뭔가 아웃풋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듣는 것보다 쓰거나 눈에 보이는 거를 더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7세 이전이라면 노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읽기가 아니고요. 이 영어를 소리로 듣고 감각으로 느끼고 세상에 영어라는 다른 언어가 있어 라는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거에 굉장히 좋은 거가 유튜브라는 세상이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도 있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아이들의 발달 연령, 발달 단계에 맞는 만화 영화들이 영어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그냥 집에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영어를 말로 해야지 그게 영어가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 매우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아이 때 듣는 게 많아요? 말하는 게 많아요? 듣는 게 훨씬 더 많죠. 듣는 게 많은 아이들이 말도 트이게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게 많아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영어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른들한테 뽀로로를 보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잘하는 것들을 영어 뉴스를 통해서 본다던가 하면 그게 본인한테 쏙 빨려 들어오는 것처럼 아이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즉 그러면 뽀로로를 한국어로 내가 봤었으니까 그 다음에 영어로 보게 하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단순한 노래를 가지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슈퍼 심플 송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을 해주셔서 듣는 귀를 7살 이전에 트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가기 이전까지 그리고 학교 가고 나서도 만 10살까지는 귀가 눈보다 훨씬 더 기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귀로 많이 듣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귀로 들을 때 같이 하면 좋은 게 바로 영상이에요. 왜냐면 영상에는 다양한 컨텍스트가 나와요. 그 컨텍스트에 맞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다 보면 아 저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귀에 들리고 그 귀가 좋은 아이들이 말도 잘하게 돼요. 자,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넌 말을 잘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넌 귀가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가 좋은 아이들이 영어를 결국 잘하게 되고 영어를 즐기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귀로 듣는 양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미국 교과서만 보더라도 K-레벨이 즉 7세에서 보는 교재가 있고 그리고 그레이드 1의 교재가 있어요. 그레이드 1 교재에 있는 언어량보다 K-레벨 교재에 쓰여져 있는 글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K-레벨은 엄마나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주는 양이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G-레벨, 그레이드 1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반복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사이트 워드 같은 게 그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영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노출을 많이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출이 많이 돼서 노출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엄마와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영어 공부도 훨씬 더 잘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학습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또 언어 자체가 한국말이 아닌 언어가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consider 고려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고려하다는 사고하다, 고려하다 한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수준만 높아진 아이들은 대부분의 단어책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 언어에 맞는 해석을 써주기 때문에 고려하다라는 부분에 생각하다라도 잘 안 써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국어의 문맥을 볼 수 있는 거, 한국어의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 않으면 영어의 뜻도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발달 단계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노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답이지 무조건 학원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아이가 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좀 신경 많이 쓴 친구들이 나중에 학원에 가든 무엇을 하든 좀 더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보내면 모두 다 할 거야. 학원이 할 수 있는 건 교육은 할 수 있지만 학원이 훈육을 한다던가 아이의 발달된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나이에 맞게 그 아이가 즐길 수 있는 걸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